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갑조 리그 14라운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반기를 지나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한국 기사들이 지금 한 5화를 웃도는 성적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만이죠. 왜냐하면 이 한국의 초상위 랭커들만 지금 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한국 기사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적이 34승 29패 좀 불만인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약간 그 부익부 빈익빈 잘하는 선수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선수들은 네. 계속 못하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부진했던 신민준, 김명훈 이런 신예 기사들이 좀 힘을 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률을 바짝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순위표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14라운드 순위표입니다. 장수, 샤먼, 그리고 수벌, 항저우는 계속 1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고요. 장시, 텐진, 그리고 용원, 항저우와 퉁칭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순위표로 보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네. 전체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14팀인데 14팀 중에 11팀에 그 한국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네. 1위 팀에는 한국 선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 지금까지 항상 이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박정환 선수가 속한 수보르 네. 항저우 팀이 현재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이 저번 시즌에서는 민생 베이징, 중심 베이징은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네, 김지석 선수 지금 속해 있는 팀이죠. 김지석 네. 선수는 사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5승 1패를 기록 중인데 팀원들이 부진하면서 현재는 좀 중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무려 11명이 이번 시즌에 출전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사실 부진하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신진서 구단, 김지석 구단, 변상일 구단은 좋은 성적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신진석, 김지석, 변상일 성적 괜찮죠? 이동우 구단까지 있네요. 네, 이영구 구단도 괜찮고 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이 랭킹 1위로서 2승 4패 부진하고요. 네. 그 외에 나현, 신민준, 김명훈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은 박정환 구단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두 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재밌게도 이 박정환 구단의 팀과 김지석 구단의 팀이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한국 그 용병 선수들이 양 팀에서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 홈팀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지금 홈팀이거든요. 네. 이 베이징 민생팀이 홈팀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를 이 중요한 주장전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네. 원정팀인 이 박정환 선수가 속한 수벌 항저우 팀에서는 박정환 선수를 주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매치업은 성사가 될 수가 없고 김지석 대 렌샤오 그리고 박정환 대 타오 신난으로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지석 구단은 다시 한번 또 렌샤오를 만나게 됐는데 얄궂게도 이번 주만 3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지금 화요일, 목요일에 이어서 지금 토요일까지. 근데 지금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그렇죠. 쌓였죠. 네, 화요일, 목요일에 있었던 이 삼성화재배에서 두 차례 연거푸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꼭 이 복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의 판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오늘 좋은 내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국 갑조 리그 1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2시간 25분이 주어집니다.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을 하게 된다면 조장전이고 또는 이제 다른 판으로 나가긴 하지만 속기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면 속기전으로 나가는 네. 선수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속기전에 몇 차례 등판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주장전으로 많이 나서게 됩니다. 하루를 건너뛰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된 두 선수입니다. 지금 각자 자국에서 위치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2위이고요. 김지석 선수가 한국 랭킹 3위입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이번 주에만 렌샤오에게 당한 2패, 그중에서 특히 이 두 번째 대국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 상태에서 그 삼성화재배는 더블 일리미네이션이잖아요. 네. 그럼 1승 1패가 되면 더 이상 뒤가 없는 승부인데 그 1승 1패 상태로 양 대국자가 마주한 그 두 번째 경기에서의 내용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중반전에 이길 수 있었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상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대지는 바로 어젯밤에 나왔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그때 알 수가 있었겠는데요. 조금 더 전투력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승부욕이 있는 선수이고 네. 정말 지기 싫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각광을 받았고 늘 꽃길을 걸어왔던 이 김지석 구단.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네. 승부사적 기질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오늘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불꽃 튀기는데요. 이수. 네. 뭐 예전에는 좀 보기 드물었던 그런 수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여기서 100은 이쪽으로 젖히는 수와 뭐 3, 3으로 들어가는 수 등이 있죠. 뭐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예전이라면 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아, 그렇네요. 지금도 두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안쪽 젖힘, 바깥쪽 젖힘, 그리고 3, 3 이 세 가지 선택이 모두 가능합니다. 바로 어느 한쪽을 젖히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선택권이 생기는 건가요? 흑은 실전처럼 이쪽을 네. 맞거나 혹은 이제 여기를 젖히는 수 두 가지 정도는 있었는데요. 일단 실전은 여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두고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든지 이런 진행 예상이 됩니다. 그냥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치받았다면 흑이 순순히 받아주지 않았겠죠? 여기를 백이 치받았을 때 네. 흑이 받는다면 이렇게 막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쌍방간의 형태의 급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치받았어야 하는데요. 백이 여기를 치받았다면 흑도 이쪽으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요. 백이 여기를 나갈 때 여전히 지금 이쪽을 건너 붙일 수가 있어서 이건 백이 좀 무리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는 이쪽 부분의 약점을 네. 좀 경시하는 수인데 아마도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젖힌다면 처음부터 아주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백이 당장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내려서는 변화입니다. 네. 흑이 다 잡아가면 싸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다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그때 이쪽을 밀어가는 이런 진행이 굉장히 복잡한 진행으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끊어갑니다. 일단 축이 좋다 네. 이건데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네요. 이걸 두면 네. 뭐 이쪽을 틀어 막고 나서 젖히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작전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슬아슬하지만 쭉 나갔을 때 이 화점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초반부터 전면전입니다. 네. 뭐 서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흑 쪽에서 연구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좀 백이 위험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김지석 구단도 이 형태에 네. 대해서 좀 연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태를 인공지능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인공지능으로 연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저에게 와서 이 형태가 흙이 좋다고 하는데 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네. 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 해서 그래도 좀 핫한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의도조차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감상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일감으로 제가 그냥 한눈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네. 사실은 지금 저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백이 좀 편한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양으로만 보면 흙이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는데 막상 이제 버티면 만만치 않다는 그런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네. 쳤을 때 볼 때는 이제 바깥쪽의 백돌에 다 둘러싸여서 위험해 보이지만 흙이 이런 데를 젖히면 여기를 끊고 나가는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에서 살 수가 있고요. 지키면 지켜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의 백돌도 못 살아 있고 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렌샤오 선수가 이런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아, 그러니까요.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네. 좀 더 덩치를 키워갑니다. 김지석 구단 하면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싸움꾼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 물러설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를 백이 젖혀서 귀 쪽으로 공략해 들어간다면 흙이 이 103점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입니다. 일단 젖히고 있는 것까지는 진행이 될 텐데 흙이 이쪽을 이제 한 칸을 띄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를 밀어서 둘지 혹은 뭐 이쪽 붙이는 수도 일단은 수익 있게를 해보게 되고요. 네.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일단 백이 여기는 급소일 것 같고요. 방금 전처럼 여기를 뒀다가 여기를 막히면 그건 좀 아프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는 정확합니다. 이 타이밍이에요. 그렇다면 흙이 늘었을 때는 백이 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네요. 네. 선수를 칩니다. 백이 이쪽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늘어서 이 젖혀있는 교환으로 인해 이쪽에 있는 흑돌은 좀 더 안정적이 되었다. 뭐 이런 판단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점을 제압하진 못한다는 건가요? 이 수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백은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를 두고 이 4점을 포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약점을 좀 잘 찔러 들어가서 흑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쪽을 제압할 때 여기를 꾹 누르는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두네요. 오히려 상대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네. 렌샤오 선수도 지금 서로 판단이 다른 거거든요. 게다가 이 따내버리네요. 집으로는 조금 손해이지만 네. 이쪽 부분에 좀 더 강한 영향을 주기 위해 따냈습니다. 확실히 4점 들어가니까 실리로는 꽤 큰데요. 그리고 다시 움직입니다. 어느 한쪽을 기대거나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탈출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백이 여기를 이으면서 이쪽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좀 쉽게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고요. 흙이 여기를 치받아서 두면
백이 늘어갈 때 못 씌우나요? 여기를 이제 덮어 씌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혹시 축관계가 됩니까? 여기를 씌울 때 네. 굉장히 아슬아슬한 형태가 하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냥 아예 무식하게 여기까지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젖히면 지금 이쪽으로는 뭔가를 해볼 수가 없죠. 여전히 여기가 단수가 선수니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흙은 이제 중앙으로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쪽 두 점이나 이쪽 두 점 축이 유리하다면 이건 흙이 걸립니다. 못 나가죠? 지금 이제 이쪽으로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차 막힙니다. 몇 발자국 나갈 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방금 전 상황에서 흙이 이제 축을 봐야 되는 것이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오는 축인데 이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우변 쪽을 아예 따내버린 거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백돌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지석 선수의 수일기 뭔가 통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짝 씌울 수 없다면 어떻게 접근에 들어갈지. 일단 봉쇄할 수 없다면 백도 나오는 그 탈출 자세가 괜찮거든요. 네. 두 선수 이번 주에만 지금 세 번째 만남이 성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기 승부가 아니라 그냥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연속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전이 아예 다르니까요. 이게 지금 두 선수가 이게 인연은 인연인 것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삼성화재배 개막식장에서 추첨을 해서 상대가 정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1회전을 치렀고요. 그 조에서 뭐 거의 우승 후보급인 두 선수가 오히려 1승 1패로 좀 고전을 하면서 최종 라운드에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좀 우연의 일치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중국 갑조리를 갔는데 또 만났습니다. 그렇네요. 이번엔 중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 2패를 포함해서 김지석 선수가 성대 전적이 확실히 좋지 않은데요. 네. 잘 안 맞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보면 이 김지석 선수가 1승 5패로 렌샤오 선수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렌샤오 선수의 기풍을 보면 좀 두루 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고 전투도 강하고 장기전에도 강하고 좀 이렇게 두루두루 강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특출나게 이것만큼은 이 선수가 세계 최고다 하는 건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색깔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그래서 그런지 폭발력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 이 선수가 중국 자국 내 시합에서는 성적이 거의 제일 좋습니다. 허재 이상으로 좋은데 네.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은 좀 미미한 점이 아마 그런 어떤 폭발력이 부족한 모습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진행 드디어 궁금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진행 흙이 네.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렌샤오 선수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석 작전으로 좌를 연타하는 건 그래도 중앙이 크겠죠? 지금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백이 여기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해놔야 할지 그게 조금 애매한데 뭐 확실한 것은 여기 단수 치는 게 확실하고요. 이 장면에서 흙이 있기 전에 있는 순간 백이 어차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늦추는 네. 순간 여기 젖히는 게 성립을 해서 백은 무조건 젖히는 한 수이고 결국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축머리를 사용하고 백은 이쪽을 받아내는 뭐 그런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축머리를 사용한다면 어디 한쪽을 붙여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것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예측을 해보면 축머리를 사용을 하고 그때 백이 여기를 밀면 흙이 여기를 젖혀서 이 정도의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렌샤오 선수와 김지석 선수 지금 머릿속은 어떤 결론까지 도달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그냥 한눈에 쭉 보이는 그런 변화이긴 하거든요. 일단 김지석 구단의 다음 수는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흑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서 막아갔을 때 이제 아까처럼 진행되기보다 김지석 선수가 조금 비틀어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를 치지 않고 먼저 여기를 젖히는 변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단수 치면 2점 버려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먼저 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변화인데 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두지는 않았네요. 저는 아까 잠깐 여기를 흙에 먹여치는 거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인데 이러고 막았을 때 아까처럼 진행이 되면 그럼 좀 달라질까요? 축이랑 상관없이 여기서 여기를 가만히 이었을 때 이때 이 먹여친 교환으로 인해서 틀어 막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한 수 늦춰야 네. 되고 늦추는 순간에 이번엔 또 이쪽이 성립을 하니까 먹여친다면 백은 아까 변화대로라면 따내고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있는 변화인데 어차피 2점 버릴 거면 이게 조금 낫긴 나아 보이거든요. 사활로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아마 여기를 먹여치면 일단 이 자체가 워낙 대학수라서 여기서 그냥 여기를 젖히고 좀 버티는 변화가 됐을 때 서로 좀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좀 피한 것 같습니다. 먹여치는 수가 이 수가 정확하네요. 지금 저는 먹여치는 수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냥 찔러 들어가는 것과 다른 건가요? 부분적으로 어차피 여기를 끊고 단수 쳐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수가 훨씬 정확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렇네요. 지금 여기 교환 안 하는 것도 정확하고요. 여기를 백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끊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타이밍에 여기를 잊지 않고 여기를 젖힐까 봐. 아, 그렇네요. 그럼 따내면 네. 이제 뒤에서 여기를 메워 들어가면 이쪽을 끊어봤자 단수 치고 바깥쪽 탈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빵 따냄이 별거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변화가 여기를 하나 미리 끊어두고 나서 여기 단수를 쳤거든요. 근데 여기를 먹여치는 거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먹여치고 나서 여기를 끊으면 그때 여기를 젖혀가도 백이 끊었을 때 아까랑은 달리 이 상태에서 하나 여기 먹여쳐져 있기 때문에 흙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한 형태가 되고 백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먹여치는 수가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먹여치는 수가 있음으로 해서 미리 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면 흙이 이런 데 축머리를 썼을 때 백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아예 우지끈 끊고 따낸다면 여기를 당할 때 이번에는 여기로 움직여서 이쪽을 거의 초토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놓지 않는 것 자체가 크게 이득입니다. 수순이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김지석 구단의 수일기가 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먹여친 수, 네, 확실히 정확한 수익기고 지금 인공지능 형태 판단을 보면요. 이에 앞서서 여기를 백이 찌르고 나왔을 때 흙이 조금 좋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로 먹여치는가 백 쪽으로 살짝 기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네. 지금 이 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먹여친 이 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흙이 둘만하다고 했다가 이 수를 두니까 급격하게 백 쪽으로 살짝 이제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한 줄 차인데요. 먹여치는 수로 그래프가 바뀌었고 렌샤오 구단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미 여기를 잡는 수익기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충머리를 사용할 때라던가 뭐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술기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흑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는 김지석 구단의 먹여친 수였고요. 자, 인공지능도 발견하지 못한 수를 보여주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네. 사실 이 장면에서 문제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을지라도 이제 그 전에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파생되는 변화를 다 읽고 나서 먹여치는 것이 이 단수보다 확실히 이득이다. 딱 여기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뭔가 틀어가요. 그렇죠. 자상부터 풀어갑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좀 아슬아슬하게 흙이 안 되는 형태였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흙이 여기를 따내면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럼 여기를 이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추기는 쉽지 않은 것이 여기를 젖히고 이제 패가 되는데 이 패는 백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백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꽉 조여붙이고요. 끊고 나가고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흙이 두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끊고 나가는 것이 별게 없기 때문에 다 틀어 막히기 때문에 흙은 이제 바깥쪽에서의 어떤 축이나 이런 걸 노려야 합니다. 근데 이 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백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흙이 안 되는 변화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조차 지금 이쪽 부분은 흙이 다 선수로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좀 이쪽 부분에서 뒤로 받아주면 그냥 쉽게 이득을 취하고 바깥쪽을 받으면 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굳이 끊지 않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선수나 혹은 벽을 바탕으로 이쪽에서부터 강하게 부딪혀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도 강하게 맞대응을 하고요. 네. 이 장면에서 평소 같으면 여기를 당연히 막을 텐데 끊는 게 두려울까요? 약간 떨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 워낙 이 흙이 선수 교환을 할 곳이 많아서 평소라면 안 되는 이 좌상기의 싸움이 지금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짠이 실리로는 꽤 손해가 되겠고요.
중앙 쪽에 걸려 있어서 백이 맞고 흑이 끊는 싸움이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전투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떨리는 진행입니다. 그래도 김지석 선수라면 기세가 있잖아요. 네, 기질상으로도 일단 네. 틀어맞고 뭐 뒤가 어떻게 되든 좀 강하게 더 어울리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초반에는 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두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돌과 돌이 맞붙게 되었을 때는 거기서는 정말 누가 뭐래도 전진 앞으로입니다. 네. 예전에 렌샤오 구단이 랭킹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신예 기사 때는 이제 저에게는 이미지가 좀 재치 있고 약간 돌을 엮어가는 수일기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도 뭐 전투 네. 자체는 뛰어납니다. 뭐 그 어떤 선수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인데 단지 이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무색무취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뭐 그거대로 또 하나의 기풍일 수는 있지만 아주 그 예전에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떠오르는데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세계 1인자까지는 올라서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두루두루 강한데 뭐 하나 당시로 치면은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나 유창혁 구단의 공격이나 뭐 조훈현 구단의 전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딱 이거 하나만큼 내가 세계 최고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세계 타이틀을 확실하게 들어올리지 못했다. 이것이 당시의 이 전문가들의 평이었습니다. 근데 렌샤오 선수가 조금 흡사한 면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뭐 실력 자체는 뭐 굉장함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 층이 두터운 중국의 정상권 중에서도 가장 자국 내 성적이 좋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렌샤오 구단 하면 좀 유약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몸이 약해서 세계대회 8강전에서 기권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한중 기사들이 어울릴 때 이렇게 저도 몇 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네. 보면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둥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굉장히 착하고 연약하고 여리고 좀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바둑판에서만큼은 꽤 사납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좌상기를 틀어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흑은 만족을 했을까요? 순순히 중앙 쪽에선 물러나 줍니다. 지금 이쪽을 호구 치니까 흑이 여기를 이었는데요. 네. 이 두 선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끊어서 이쪽 부근의 선수 활용이나 팩감을 통해서 좌상기를 싸우는 게 조금 두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이쪽으로 늦췄습니다. 만약에 흑이 이쪽으로 그냥 받는다? 이것은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여기를 이을 때 그때 이렇게 따내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제 렌샤오 선수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이쪽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좌상기로 가겠네요. 네, 따내는 건 당연하고요. 네. 따낼 때 이제 뭐 흑이 그냥 날짜할 수 있고 지금은 모양으로는 들여다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 더 여기를 밀고 받을 때 뭐 한 칸이나 날일자로 가거나 그런 것이 일광입니다. 네. 어쨌든 흑도 수순을 좀 비틀어서 뭔가를 얻어냈네요. 네. 약간 제가 이제 불안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흐름은 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떤 두터움을 쌓고 나서 앞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삼성화재배에서 두 선수가 만났을 때도 흐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좀 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인데
렌샤오 선수가 일단 그 튼튼한 확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중반에 좀 치열하게 버티고 그 승부처에서 김지석 구단이 무너지고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김지석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이 흐름 자체는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지금도 흑이 다시 한번 좌상기로 간다면 확정가는 흑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김지석 구단의 기풍이 일단 두 텀을 바탕으로 하는 압박에 능하기 때문에 뭐 앞선 대국을 제가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김지석 선수라면 믿음이 있습니다. 네, 예정된 수순이고요. 네, 그리고 김지석 구단 얼마 전에 공식 석상에서 이제 본인이 밝혔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아기 아빠가 된다. 뭐 잠시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네, 얼마 뒤면 네, 아기 아빠가 된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제가 입이 근질거려서 정말 혼났거든요. 그렇죠. 김지석 구단이 좀 이걸 밝히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지켜줘야죠. 네, 근데 이제 김지석 구단이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떳떳하게 저도 네. 속이 후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 애기 아빠가 되니까 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적도 잘 받쳐줘야 하고요. 다시 한번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삼성화재배 우승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탕웨이싱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김지석 구단의 지금까지의 바둑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마 가장 아쉬운 승부가 있다면 그 삼성화재배 우승 직후에 있었던 LG배 결승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종국까지 가는 그 풀세트 접전 끝에 김지석 구단이 패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대결을 승리로 가져갔다면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르면서 좀 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 김지석 선수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상대 전적이 좀 맞춰졌지만 김지석 구단에게 가장 난적이 박정환 구단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김지석 구단에게 상대 전적이 지금 정도면 맞춰진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할 것 또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여전히 많이 뒤쳐져 있고 네.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극복해야 될 후배 그 선수가 바로 박정환 선수입니다.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뭐 마이너 세계 타이틀이긴 합니다만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올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을 보면 준결승에서 박정환 구단을 꺾고 올라간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오늘은 또 한 명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렌샤오 구단과 만나게 됐고 상대 전적 역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단순 어떤 확정가 그리고 그 외 두 텀은 좀 느낌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쪽 부근이 100이 이곳에 2개를 따냈습니다. 그럼 한 집, 두 집에 여기까지 세 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최소 10집은 봐줘야겠고요. 10집에 엄청난 그 두 텀이 있습니다. 네. 100집은 뭐 두 텀을 제외하고 세어보더라도 한 18집 정도 확정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흑은 9집, 24집, 한 30집, 그 30대 18, 그러면은 한 12집 정도 이제 흑이 확정가에서는 앞서 있고, 하변의 모양도 사실 흑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백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백이 선수라는 것,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 두 텀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이 흑돌에 대한 압박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것을 종합해서 그 개개인의 느낌으로 누가 유리하다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백이 좀 둘만해 보입니다. 일단 이런 식의 바둑은 백은 두텁고 흑은 좀 불어날 곳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중반전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백이 선수를 잡았는데요. 상변을 계속 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상변을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왔을 때 백돌에 대한 오히려 흑의 압박과 함께 흑의 안형을 지금 되찾는 뭐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니라면 역시나 이 하변 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좀 하변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가서 압박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압박을 해야 이 두 텀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반대로 흑이 먼저 하변을 향해서 뭐 이쪽이나 이렇게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텀을 좀 더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다음이 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백이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을 갈 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 부분은 백이 간다면 날일자 아니면 눈목자입니다. 근데 날일자로 가는 것은 원래 단단한 백에서 너무 가까이 가니까 뭐 그렇게 좋은 자리라는 느낌이 좀 덜하고요. 이곳을 바짝 이렇게 다가섰을 때는 맞고 내려서는 데까지는 필연인데 네.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이쪽에 한 칸 띄어서 넘어가는 게 있다면 이 공격에 대한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익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흑이 한 칸 띄었을 때 그냥 차단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를 한 칸 띄면 이렇게 네. 두었을 때 지금 자축 모양이기 때문에 끊어지질 않고요. 이쪽을 찌르고 나서 이렇게 붙이면 다시 껴붙여서 지금 패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還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를 가는 게 이 공격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절호점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흑에게 크게 타격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넓은 곳, 큰 곳을 가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상변 쪽을 두더라도 오히려 좁지만 날일자가 정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 하변입니다. 여기를 하나 붙이고 받을 때 뭐 백은 높게 가던 아니면 낮게 가던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김지석 선수도 어렸을 때는 정말 빨리 뒀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어린 시절 빨리 두던 기사는 조금 느려지고 어릴 때 천천히 두던 기사는 조금 빨라지고 결국 중간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는 거겠죠. 이제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기사 생활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노련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틀 전까지 만난 이 렌샤오 구단 앞에 있으면 좀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네. 대결이 조금 김지석 구단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주에만 세 번째 싸우는데 앞선 두 번의 대국을 모두 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그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석 구단이 평소에 이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공식 석상에서 뭐 제대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기풍적인 차원에서 보면 커제나 미히팅 이런 선수들은 좀 기세를 중시하고 빨리 두고 좀 과감하게 돌진하고 이런 류의 스타일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천야오의 선수나 아니면은 판팅이 선수 그리고 렌샤오 선수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꽤 긴 승부를 했을 때 뭔가 이길 것 같은 스타일들. 그런데 김지석 선수는 다른 한국 기사들이 전자 쪽을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후자 쪽을 좀 더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풍적인 측면에서 보면 렌샤오 선수가 확실히 김지석 선수에게 좀 강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좀 힘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김지석 선수의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순간적인 압도적인 파워로 상대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은 쉽사리 무너지질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렌샤오 구단이 어떻게 보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곤 하지만 선입견 때문이지 바로 전 라운드와 전전 라운드 이겨줘야 되는 멤버인데 황인숭, 딩하오에게는 2패를 안았단 말이죠. 그럼 또 기복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을까요? 뭐 황인숭, 딩하오 선수도 네. 워낙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 렌샤오 선수가 더 앞서긴 하지만요. 뭐 2연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2연패를 당했지만 렌샤오 선수가 이번 시즌 10승 3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렌샤오 구단이 박정환이 출전하지 않을 때는 항상 주장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날일자는 약간 의외입니다. 물론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흑이 먼저 백도를 압박했을 때 오히려 백이 시달리면서 흑은 근거를 찾고 뭐 그런 게 좀 싫은 형태이긴 한데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부분으로 향한 것은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손을 돌려버립니다. 네, 계속 실리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형태에서 여기 날일자를 달리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애용하던 그런 정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 프로 바둑, 특히나 이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 여기 날일자는 거의 없는 수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아예 손을 빼거나 둔다면 지금 렌샤오 선수가 두는 것처럼 붙이고 젖히는 수가 쓰이고 있고요. 여기 날일자를 달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 여기를 달리지 않는 이유가 이쪽을 달렸을 때 손을 빼면 다시 한번 여기 3-3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 초반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설명입니다. 네. 여기 3-3을 들어갔을 때 또 손을 빼더라도 여기를 다가서면 흑이 이쪽을 붙이고 받을 때 여기를 호구 쳐서 이런 식으로 타개했을 때 막상 흑에 대한 공격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이 최근이 아니라 알파고가 인터넷상에 등장해서 60연승을 기록했을 때 그때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이 형태에서 흑이 협공을 가서 여기를 파고 이렇게 틀어막는 이 정석 진행이 이제 흑이 축이 초반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네. 이 포석이 확실히 이 축을 잡는 쪽이 편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 날짜가 잘 쓰이질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인터넷 바둑을 구경하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도 이 붙이고 젖히는 수를 많이 애용할 정도로 대중화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흙이 붙이고 젖혔을 때는 지금은 뚫네요. 지금은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뚫는 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극 초반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정말 한 90% 정도 위로 있고 나서
뭐 손을 뺀다든지 여기 네. 는다든지 혹은 뭐 이쪽의 모양을 키울 때는 여기 날일자를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판을 풀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변의 배석 상황이 원래도 두터웠고 여기 또 한 번의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그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지석 선수가 실리는 내주더라도 이제 주도권을 쥐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로 있는 건 배석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변 배석 상황에 네. 따라서 좀 그 뒤에 수법이 달라지게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로 있고 나서 여기를 들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당장 하변 쪽을 갈지 아니면 좌변을 키울 때는 여기 날일자를 갈지 혹은 밀고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흙이 여기를 느는 것은 절대입니다. 늘지 않으면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여서 귀에 있는 흙돌이 다 잡히게 되죠. 네. 흙은 완생을 했고요. 백도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아, 바로 이어가네요. 지금 뭔가 어. 가볍게 두어갈지 아니면 당장 잊고 싸움을 시작할지 좀 선택의 기로였는데 강하게 둡니다. 백도 이 싸움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뚫은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뭐 처음 등장한 형태도 아니고요. 이미 뭐 여러 차례 실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 형태라서 이 부근만 보면 뭐 서로 어려울 것이 없는데 지금은 판세가 이쪽 부근이 흙은 얇고 백은 두텁습니다. 그럼에도 엔샤오 선수가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그리고 지금의 흐름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백은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때 여기를 두면 이쪽을 붙여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늘고 여기를 단수치고 흙은 이 세 점을 포기하면서 이제 바깥쪽을 선택하는 이런 진행이 뭐 실전에서도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을 선택을 하네요.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그냥 여기를 한 칸 띄고 이쪽을 허용할지 아니면 여기를 한 칸 띄고 받을 때 그때 여기를 늘어서 앞서 보여드린 그 변화로 갈지가 약간의 그 선택의 기로였는데 네. 일단 중앙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흙은 적당히 누르는 건 별게 없나 보죠? 날을자 두고 붙일 때 는다든지 하는 건 느슨할까요? 백이 여기를 네. 붙이는 수의 뜻 자체가 흙이 어느 쪽을 두더라도 지금 백이 이쪽 부분을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이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 받으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환상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를 붙이더라도 원래부터가 이쪽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리 호구 쳐서 뭔가 이제 득 보는 걸 미리 해두고 건너 붙이는 걸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일자를 하고 나서 느는 게
뭐 생각은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모양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으로 당할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게 싫어서 여기를 한 칸을 띄면 백도 한 칸을 띄고 흙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백도 이쪽의 모양을 잡고요. 이런 진행이라면 흙이 조금 괴로운 것이 이 흙돌과 이 흙돌이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거리가 먼 흙돌 사이를 백이 갈라갈 수 있다면 흙은 그 자체로 괴롭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이 이런 식으로 이쪽이나 이쪽을 가서 계속 공격을 하면 지금 어쨌든 갈라졌거든요. 갈라지는 순간 흙은 아무래도 상대에게 꽤나 크게 시달리게 됩니다. 연결이 안 된다면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괴로울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참 보고 싶은 매치업이 많죠. 신진서 천야오의 대결도 있고요. 최철한 저우루이아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16강까지 진격한 타오 신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 타오 신란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는 패했는데 삼성화재배에서 말이죠. 네. 근데 이세돌 선수에게 2전 2승을 거두면서 올라갔습니다. 부활을 했죠. 네, 김지석 구단이 일단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택은 흑에게 달려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순이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중국 갑조 리그 14라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출전 선수죠. 박정환 구단 대 타오신란 7단의 대결. 자, 박정환 구단은 렌샤오와 같은 팀, 그리고 타오신란 7단은 김지석 구단과 같은 팀인데요. 네. 타오 신란 7단은 사실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네. 이번 시즌 8승 5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화재배 이 세계 대회에서 16강까지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 랭킹은 21위입니다. 민생 베이징 팀의 김지석 구단 그리고 스웨 구단이 있기 때문에 타오신란 7단이 팀의 좀 중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팀에서 에이스까지는 아니죠. 네. 그런데 초반에는 뭐 시작하자마자 6연승으로 올 시즌을 스타트를 네. 끊었고 뭔가 이 지난해와는 달라진 느낌을 줍니다.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지금까지 한국 선수를 2명을 만났는데 네. 이영구 선수와 나연 선수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타오신란 7단 94년생이기 때문에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94년생이라면 네. 한국 기사로 치면 강승민 선수나 박민규 선수와 동갑입니다. 네, 양화점의 5번째 수는 3-3 침투입니다. 한동안 이 날일자만 두어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느는 수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느는 수가 많이 쓰이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여기 날일자를 갔을 때 원래는 흙이 그냥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틀어박혀서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연구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날일자를 두면 흙이
이쪽을 치받고 막을 때 이렇게 젖혀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평가가 뒤집어져서 날일자를 줄 때 여기를 그냥 붙이고 치받고 이 싸움을 전개하는 게 막상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백이 이제 날일자를 두면 이 붙이는 게 성가시니까 그냥 늘고 진행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늘 때에도 이 날일자도 있지만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뭐 다른 곳을 두면 다시 마늘모로 지켜서 단단하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이 뭔가 바쁜데요? 네, 지금 이쪽 두었다, 이쪽 네. 두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일자는 이 바둑에서도 역시나 네. 등장을 하지 않고 둔다면 붙이고 젖히는 그 최근의 유행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상규는 흙이 마음 먹으면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우하기 쪽에 걸쳐놓은 것이 악수는 아니라는 뜻인 건가요? 네, 최근에는 하나 걸칠 때 뭐 협공을 하든 아니면 여길 받아주든 예. 그냥 그 교환만 하고 손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악수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요. 네, 역시나 위로 이었는데 이 다음이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쪽 부근에 좀 흙이 두고 싶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흙이 이쪽을 그냥 받더라도 좋은 자리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3-3으로 두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쪽 부분으로 흙이 향해도 지금 이 세 점에 대한 압박과 이 한 점에서 벌리는 것이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 선수를 쥐고 싶은데 선수를 줄 때는 이 날일자는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손 뺄지 혹은 하나 늘어두고 손을 뺄지 그런 선택의 기로입니다. 역시 그 자리 가네요. 네. 저렇게 다가서는 것은 이런 형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던 이 백도를 압박하는 급소 자리입니다. 기본적인 이 바둑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상대의 도를 공격할 때 상대가 3선에서 두 칸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 공격 수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 수도 그것에 아주 충실하고요. 백이 여기를 벌린다면 지금은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벌리는 자체가 별게 없고 두 칸으로는 못 벌리게 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막는 자세가 괜찮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 점에 대한 공격을 아주 적합한 수입니다. 굳이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치열한데요. 백은 침입한 이상 뭐 끼우는 것이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법이고 거의 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을 침입했을 네. 때는 여기를 끼워서 흙에게 위로 단수를 칠지 아래쪽을 끊을지를 물어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이런 곳을 늘고 나서 뭐 치받고 이렇게 두는 것은 그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얄팍합니다. 기백이 없는 건가요? 네, 실리는 얻었지만 잃는 네. 것이 훨씬 많고 이 세 점은 점점 약해졌고요. 넘겨주질 않습니다. 흙이 이쪽을 끊었을 때에는 여기를 두고 끊고 따고 단수 치는 것까지는 거의 필연인데요. 이 뒤에 어떤 수법을 보고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
흙이 패를 건다면 먼저 팩감을 써야 하는데 딱히 보이질 않죠. 이 장면에서는 당장 패를 네. 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감이 없기 때문에 패 걸기는 힘들고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가만히 있고 축으로 잡을 때 그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쪽은 포기를 하고 이쪽을 좀 더 확실한 집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면에서 단수를 칠 때 그때 이제 팩감을 만들기 위해 뭐 이런 데를 밀어간다든지 딱 그 두 가지 작전이 떠오릅니다. 침착하게 이어둡니다. 이번 삼성화재배 32강전에서 타오신란 선수가 보여준 바둑들을 보면 승부처에서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실리를 좋아하고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딱 예상했던 대로 갑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한정을 움직일지 아니면 변을 갈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떠오르게 되고요. 앞서 이 공격을 할 때 상대가 두 칸 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타개를 할 때는 두 칸을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갔을 때는 이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고 네. 이쪽으로도 두 칸 벌릴 수 있으니까 갈라치는 데 제격입니다. 요즘은 또 갈라침도 3선보다는 4선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묘하긴 합니다만 이 형태에서도 다가서는 것보다 이렇게 높게 가는 게 좀 급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느는 자세가 나왔을 때 백이 여기를 붙이고 이 상대 형태를 좀 뭐랄까요 꾸깃꾸깃하게 만드는 네, 많이 중복이 됐죠. 네 그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이 형태에서 급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네. 기본 이론에 충실한 정말 인공지능 같은 바둑을 구사합니다. 흙도 그냥 안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백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냥 탈출도 있지만 뭔가 이런 형태에서는 이 북은 어디 두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떨지. 아예 그냥 실내로 달려버립니다. 2점 가볍게 보고 있네요. 당장은 예. 이곳을 차지를 해도 이 두 점이 뭐 강력한 공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이 다음에 여기 급소를 치는 게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뭔가 이 급소를 방비하기 위한 행마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리듬을 구해서 이제 중앙으로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타개에만 급급해하지 않고요. 실리를 벌어갑니다. 흙도 딱히 서두르진 않고 있네요. 자신의 형태 쪽을 보호하면서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하변 쪽의 모양을 좀 키우면서 네. 공격을 들어갑니다. 박정환 구단 침착한데요. 뭔가 지금의 흐름, 박정환 구단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좀 달리 영세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우아 일대 꽤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흙이 한 번 정도 더 여기를 가일수를 하면 그때는 확정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에 백돌만 강해진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침입을 했을 때 흙도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하의 퇴로까지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더 급소 자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백이 여기에 네. 급소를 가면 흑돌 전체가 비틀비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쪽 보호가 거의 필수로 보여집니다. 아예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어차피 한 발 더 간다고 해도 이 백도를 봉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날일자로 갔을 때는 백이 이쪽을 나오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밀어갔을 때 오히려 뭐 여기를 붙이거나 여기를 젖히는 급소가 남게 돼서 이쪽으로 더 당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래프 또 다시 조금 더 기울었는데요. 한 65대 3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바둑계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좀 뭐랄까요. 이 인공지능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또 여러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저 그래프는 국산 인공지능입니다. 네, 돌바람 네.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뭐 돌바람이 세계 그 인공지능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거나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했더라도 이미 인간 최고수 실력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믿을 만한 형세 판단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돌바람의 형세 판단이 다른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보다 좀 더 뭐 시시각각 변하는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돌바람이 한 6대 4다 하면 다른 인공지능은 8대 2를 가리킬 때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지금 한 6대 4 정도의 저 수치라면 네, 확실히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 흙이 좀 두기 편하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거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왜 백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 눈에는 뭐 크게 찜찜함이 없을지라도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백이 이쪽을 붙이면서부터 이제 깨러 들어왔을 때, 이쪽을 깨러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이 한 점이 좀 연결되면서 준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높이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오신란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21위인데 뭐 지난달만 해도 훨씬 랭킹이 높았었고요. 뭐 21위라 그러면 약간 이제 박정환 선수 상대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시는 바둑 팬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랭킹을 보면 참 그 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저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뭐 구리 선수가 현재 31위에 있고요. 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적 있는 당이페이 선수는 38위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기에는 이제 세계대회 성적만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선수가 이렇게나 랭킹이 높지 또는 낮지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이 대표적인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인데 네. 탕웨이싱 선수는 세계 대회만 나오면 뭐 엄청난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는데 자국 랭킹에서는 10위 안쪽에 들어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10위 중간쯤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 바둑계도 한 1, 2년 전에 비해서는 약간의 그 지각 변동이 있어서 구리 선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저우루 이양 선수도 15위까지 밀려났고 현재 탕웨이싱 선수는 13위 그리고 뭐 양딩신 선수 뭐 딩하오 이런 네. 신예들이 조금씩 이제 랭킹 올라오고 있고 특히 양딩신 선수 같은 경우는 탑 10 안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그 중국의 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정말 황금 세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초중반에 태어난 기사들이요. 그쪽은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뭐 스웨,
터자씨, 천야오에 이런 89년생, 91년생 이 사이에 태어난 기사들이 아직까지도 뭐 한 5, 6, 7 이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의 이쪽 침입에 대해서 타오신란 선수가 지금 여기를 끊으면서 오히려 싸움을 걸어갔고요. 이쪽 부근의 수순을 보시면 지금 백돌이 여기 화점이 있는 상황에서 흑이 이곳을 들어가서 받으니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밀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모양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내려서면 좀 더 쉽게 정리하는 그런 변화가 되겠고요. 네. 실전은 지금 여기를 끊고 밀어갔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변화로 흘러갑니다. 박정환 선수가 여기 단수친 것은 좀 더 상변을 중시하는 수이고 보통은 가만히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오실란 7단은 이 돌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백세를 지우고자 하고 있고요. 이제 중앙전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밀어갈까요? 보통 상대가 젖히지 못하게 되는 시점까지는 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젖혀가면 끊어서 틀어 막아도 이 수상전은 이제 흑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품고 있던 노림을 당장 터뜨립니다. 그렇네요. 잠시 잊고 있었네요. 지금 충머리도 겹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이쪽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당장의 축은 뭐 누가 봐도 흑이 유리하죠. 이 축은 딱 방금 전에 흑이 마지막으로 밀어둔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에 딱 걸리게 됩니다. 네. 이쪽을 연결을 방해하면 나가면서 더 이상 축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본 그 축에 의하면 백돌이 여기에만 있어도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건너 붙여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원래대로라면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텐데 이 순간 여기를 몰아갔을 때 아까랑은 달리 이제 축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얘기가 달라지고요. 네, 이건 딱 잡히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젖힌 것도 이쪽 부분에 기대서 이 축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상당합니다. 아예 안 받았고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백이 받기는 조금 싫은 형태였습니다. 받으면 흑이 이쪽을 두었을 때 이제는 또 아까처럼 축을 몰아갈 때 이 축이 하나 밀어둔 교환으로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축을 둘러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백이 꽤나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네요. 화변은 흑이 2점을 단수친 순간 제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좌하는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꽤 좋은 이유가 원래는 흑이 그냥 단수를 치면 백은 여기를 이어서 이쪽 부분을 제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젖히지 않고 여기를 이어서 제압하기에는 여기를 민 것과 백이 여기를 둔 수의 교환입니다. 이건 뭐 백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교환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이어서 잡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요.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이쪽을 젖혀서
응수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둔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흑은 분위기를 탔을까요? 그냥 살아두지 않고 또다시 중앙 쪽에서 전투를 걸어갑니다. 초반에 예. 서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백이 나쁘다는 느낌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축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타오신란 선수가 좀 잘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살짝 주도권이 타오신란 선수 쪽에 있습니다. 힘있게 눌러갑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네. 두 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초에 백이 열지 않았던 이 눈목자 사이가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고요. 타오신란 선수가 찔러 들어가고 박정환 선수가 타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박정환 선수도 조금 믿을 구석은 있는 것이 이쪽 부분에 백돌이 오면 지금 여기를 건너붙이는 게 약간의 그 뒷맛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흑도 이 공격에 실패를 하면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이쪽을 침입했을 때 집으로는 이 눈목자 사이를 붙인 수가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변으로 들어올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흑이 계속 몰아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이쪽 부분에 흑돌도 열받기 때문에 백돌을 압박하면서 좌우를 연결시키고 이 부분에 안정을 꾀한 이후에 뭐 여기를 두던지 혹은 여기를 잡는 수를 두던지 이런 큰 자리를 향하는 것이 타오신란 선수의 작전이고 지금은 약간 흑의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 혹시 여기를 노리나요? 지금 이렇게 두고 밀어가나요? 근데 이 수법이 네. 흑이 이쪽으로 꼬부려 주기만 하면 여기 끊는 게 딱 절묘하게 선수가 되면서 이 호구를 통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나가봤자 어차피 다 잡히죠. 그런데 그쪽으로 밀어주질 않겠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예. 치받고 받을 때 여기를 단수 치고 꽉 이으면 이 세 점 형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상전으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백은 세수, 흑은 내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끊어갔던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한 점을 버리고 연결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 한 점을 완벽하게 생포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타오신란 선수가 사실 최근에 뭐 컨디션이 좋다고는 해도 또 중국 갑조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는 좀 고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그런 상식 아니겠습니까? 무게감이 차이가 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국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박정환 선수가 좀 고전을 하고 있고 특히 중반전부터 여기를 쭉 밀어가면서부터 축으로 나가고 이 두 텀을 바탕으로 눈목자 사이를 건너붙이고 굉장히 흙이 처리를 잘하고 있네요. 박정환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의 수순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흙이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